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데 요즘 넷플릭스 미드라든지 또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또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은 귀가 좀 어느 정도 뚫릴 수도 있느냐, 일종의 희망을 가져봐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영어 초보자들, 그 다음에 중급에 갓 진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오늘 좀 세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절대 미드 보지 마셔야 됩니다. 완전 기초자들이나 중급에 갓 진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된다라고 좀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시간 낭비, 소음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우선 모르는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 설사 단어는 알아도 그 단어가 합쳐졌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찾아가거나 일일이 자막을 켜가지고 그 뜻을 파악해야지만 스토리가 파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야. 일단 말의 빠르기가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에 10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0초 걸릴 게 1초 만에 읽어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우선 문장에 대한 이해 속도를 높여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죠? 효율적으로. 그 다음, 익숙하지 않은 인토네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인토네이션을 벗어난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자잘한 하나하나 요소가 다 스트레스거리로 다가오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딴 사람들 미드 보고, 저 통대 여학생들이 미드 보고 막 다음날 와서 줄거리 얘기하는데 난 봐도 재미없고 안 들리는데 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문화적인 요소나 사람 이름, 동네 이름, 브랜드명, 고유명사 나오면 완전 벙쪄버립니다. 이 모든 게 디스트랙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쌤 상관없고요. 자막 보면서 내용 보려고 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누가? 왕초보나 기초나 중급의 기초. 중급 중에도 초입에 있는 분들. 중급에 중급 이상은 가줘야 슬슬 미드 발동 거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커지죠.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나 일반 미드의 특징은 의학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나 수사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제외하면 거의 100% 구어체야. 의학이나 법정 이런 데서만 포멀한 영어가 좀 나오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거의 다 스포큰 영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기초자들이 왜 이걸 보지 말라고 하냐면, 기초하는 사람들은 아직 정형화된 문법 속에 있는 문장도 익히지 못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걸 한 바퀴 더 돌려서 비틀어서 플렉스블하게 한 문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좀 참았다가 듣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하는 게 좋으냐, 구어체의 특성을 먼저 꿰뚫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구어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알면 얼마나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프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스트레스를 빌드업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진짜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딴 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세요.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돈 버시고, 영어는 좀 재밌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넷플릭스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20%도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0%, 40% 가다가 50%의 스레시홀드라고, 문지방, 그 50%의 마의 벽을 넘으면 센텐스 해석의 재미라든지 스트레스가 아닌 스토리 쪽으로 몸이 갑니다. 이야기를 내가 지금 즐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라든지 문장 하나하나가 아닌 스토리를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 하는 겁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책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고, 책으로 언젠가는 다음 책 쓰고 뭐 하면 이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영어 혁명 이런 거. 가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구어체는 첫 번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죄송해요. 기본 동사밖에 안 씁니다. 무조건 기본 동사만 씁니다. 여러분, 미드에서 어려운 동사 쓰는 거 본 거 있으면 저한테 내밀어 보세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다 아는 동사만 씁니다. 자, 대표적인 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에게 뭘 선물을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인데 해주려고 해요. 자기야, 뭐 이거는 어떨 것 같아? 요거는 어떨 것 같아? 요 스웨터는 어떨까? 아니면은 그 집에 놓을 테이블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거 봐. 요 색은 어떨까? 이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 was thinking the blue one. 여자분이 뭘 스웨터를 보건 양탄자를 보건 테이블을 보면서 I was thinking the blue one이라고 그래. 근데 남자가 완전히 블루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야. 근데 블루도 괜찮은 것 같네.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나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not bad. 이거야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그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 이 사람 뭐냐면 blue works too. work를 써요. 이 work가 뭐냐면 acceptable. 아, yeah, pretty good choice. 이 정도거든요. 와우, 이건 아니고. blue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다 기본 동사를 다 표현해요. 스케줄 조절할 때도 이거죠. 뭐 나쁘지 않네도 work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본 동사를 간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조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어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발설하지 않은 게 두 가지 오늘 발설했거든요. 그게 뭐였죠? 아까 전에 내가 붙어 있는 거 have, 그다음에 삼자의 거 have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get a chance 있죠. 그거 혹시 저 예약은 하셨을까요? 라고 할 때 did you get a chance? 이때 get의 뉘앙스 이게 두 가지 어떤 학원에도 인간과 책 모든 곳에서 발설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제가 오늘 이건 정말 명작의 책에 한번 넣고 싶었는데 오늘 좀 미리 흘리네요. 이건 진짜 감동이야 사실은. 자 보세요. 구어체 스포큰 영어에서는 좀처럼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를 안 써. 제가 원어민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온 문장이 어디 읽은 게 아니고 일본의 사찰이 굉장히 sturdy, 견고하대요. 굉장히 그 템포, 이 목조 이런 게 엄청 sturdy, S-T-U-R-D-Y, sturdy가 strong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 본드 풀이라든지 못 이런 걸 전혀 안 쓰고 건축을 하나 봐. 구어체에서는 수동태를 안 씁니다. 좀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거의 다 안 써요. 그럼 뭐 쓰는데 써요? 뭘 쓰길래? 그러면 문어체는 어떻게 하냐? Materials like 못 and 뭐 are not used 이렇게 해요. 문어체는. 이 IELTS 시험에 write는 이렇게 써야지만 점수를 높게 받아.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by 이하가 생략되면서 수동태를 쓴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근데 그 정보는 맞긴 하지만 말할 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자, 그러면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구어체는 어떻게 써? 걔들은 무조건 다 인칭대명사만 써요. 걔들은 모든 말을 they, we, you라고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드 들으면요. 일본에서는 사찰 질 때 그렇게 한다. They are not using it. 이렇게 해버려 무조건. 이 특성을 깨달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한번 깨뚫으면요. 그 다음부터 미드에 있는 문장들이 장악이 되기 시작해. 이야 이거 다 you, 특히 you를 많이 쓰거든 걔들이. 그리고 삼자일 때는 they를 쓰고. 야 그쪽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던데? 이러면 they are not doing it.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포멀한 글쓰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프랙티스는 그 회사에서 폐지된 지 오래됐다 해서 수동태를 쓰는 거야. 포멀한 문어체에서는. 이해되시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왜 인칭대명사가 구어체에서 중요하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기 때문이야. 그럼 봐봐요. 그 집 와인바 아니야? 그 집 혹시 소주도 있나? 이러면 do they have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좀 쉽죠? Do they even have 소주 on the menu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기본 동사 have 썼죠? 인칭대명사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은 흘러가는 거예요. sell이라는 동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Do they sell? 이렇게 안 해, 잘. Do they even have soju on the menu?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영어는 충격입니다. Is soju being sold? 이거는 진짜 충격. 여기서는 이상해, 진짜. 근데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말. 이거는 사실 인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사람의 영어를 제가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리나라 스타일의 영어를 나도 했고 많은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주려고 바로잡아 주려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고 난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렇게만 영어를 하지?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그렇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야. 이럴 때 자꾸 it is 맨날 이런 거예요 저는. It is not 무슨 뭐 etiquette. It is rude. It is impolite. 맨날 it is 투부정사만 쓰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면 it is impossible. 맨날 이런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인칭대명사를 써야 돼요. 구어체에서는 이 구문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는 누가 술 회식에서 권하면은 너
그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 it is not polite, to turn down 이렇게 영어를 하지 말고 항상 you 그 다음에 이건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공유를 했던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you can just say no when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때 이유는 뭐죠? 내 앞에 있는 철수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나 어떤 사회나 그 조직의 문화를 얘기할 때 무조건 you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칭 대명사를 너무 남발해 걔들이 구어에서. 그러니까 it is 형용사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가뭄에 콩나듯이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You can't do that.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야. 이쪽 아프리카 어떤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때 항상 you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게 수동태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어져요. 구어체에서는. 그 다음 구어체 문장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비밀로 해줘. 이러면 비밀 선명하죠. 선명한 단어예요. 그죠? 그 다음 아까 전에 오늘 계속 제가 밀고 있는 어차피 저 CCTV에 찍혔잖아요. 이러면 찍히다, 녹화되다 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김재호 영화협약에 있는 예문인데 일화가 있긴 있어. 여러분이 어떤 친구 지인 집에 딱 놀러 갔는데 거실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놓은 거야. 스피커부터 해서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너희 집 거실 인테리어 너무 마음에 든다면 인테리어 명확한 단어죠. 그런데 영어에서 이런 표현들은 비밀, 찍히다, 인테리어가 없어요. 구어에서는. 하나도 없어. 1:1 매칭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단어가 너무 쉬운데 한 번에 딱 해석이 안 된다거나 난 저렇게 못하겠는데 이게 바로 구어 영어의 특징이에요. 뭐냐? 이건 외국 생활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칠판 강의에서도 역시나 호주나 이런 데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사람은 제 말에 대한 공감도가 크게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볼 줄 아는 거예요. 진정 그 경험치가 묻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Promise it stays between us. 우리 사이에 머물도록 약속이지. 이래버리니까 오히려 문어체보다 훨씬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냥 stay는 머물다라고 알고 있던 secret만큼 딱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어차피 저 카메라에 녹화됐잖아요 할 때 녹화하면은 뭐 녹화 record 아니면 capture 이런 걸 쓸 줄 알았는데 you have me on the camera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여기 어려운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는 구어 영어의 특징이죠. 마지막에 제 영어 해야책에 있는 거 I like what you have going on in the living room. 자 보시면 what you have going on 이게 바로 명사절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이 질문이 들어갔다고 또 댓글에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자 보세요. 원래 문장은 you have something going on이거든요. 근데 그 something이 what으로 간 거예요. 그게 맞는 문장인 거야. 그러면 what you have going on은 여기서 네가 진행되는 게 마음에 든다는 것은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좋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어 영어는 개별 단어가 명확한 뜻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돼. 그리고 잘못된 문장인가라고 의심까지 받아. 그런 것들이 또 특징이죠.